화제부 유슬기 기자 말씀해 주시죠, 요정님. 요정. 자,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저랑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만약에 낯선 남자가 갑자기 손을 잡는다. 라고 하면 확 여자들만 한다고요, 여자들. 갑자기 길을 가는데 낯선 남자가 내 손을 잡고 어우 정말. 네, 여자 입장에서입니다. 확 뿌리치겠죠. 만약에 이런 잘 모르는 낯선 남자가 갑자기 진하게 키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아, 내가 아는 남잔가?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 끔찍한 범죄는 바로 강제 키스입니다. 강제 키스의 정당한 대가는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2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50대 가정주부가 라이브 카페에서 40대의 아는 남성과 함께 이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술이 좀 들어가고 취기가 오르니까 이 여성한테 이제 성관계를 좀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여성이 굉장히 거절의 의사를 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막무가내로 이 여성에게 입술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황한 여성이 남성의 혀를 꽉 깨물었는데요. 이 남성의 혀가 6cm 정도 달려요? 나갔습니다. 아이고, 참 많이도. 이 성추행의 피해자였던 이 여성은 졸지에 피의자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쩔 수 없는 정당 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남성에게 난치에 장애를 입혔으므로 정당 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해서 김 씨에게 무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이해가 안 돼. 아니, 왜냐면 그거를 뭐 혀를 이렇게 빼서 깨문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왔으면 이건 완전 정당방위죠. 가택 침입이에요. 주거 침입죄야. 한번 말씀 주방 계속. 침입죄. 예. 네, 비슷하고 좀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야심한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간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50대 남성 택시 기사의 택시에 타게 됐는데 여성이 혼자서 술을 마시러 가고 있다고 하자 그럼 나랑 같이 마시자라고 제안을 해서 50대 아저씨가요? 네, 두 사람은 한 횟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 술을 마시게 됐다고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이 차는 우리 집에 가서 마시자라고 제안을 했고 집에서 두 사람이 이 차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두 사람 다 취기가 오르자 이 택시 기사가 돌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하자 이 여성이 놀라서 다른 방으로 달아났어요. 달아나서 문을 잠궜는데 이 기사가 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강제로 또 입맞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성도 이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요. 남성의 혀는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잘려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중상해를 입혔다라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 여성의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정당 방위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나는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공개된 장소였고 만약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혹은 또 이 남성이 어떤 폭력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성폭행에 의도가 없이 그냥 입술만 들이댔는데 혀를 이렇게 잘라낸 것은 좀 과잉 방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고 또 자칫하면은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으로서는 이 혀를 깨무는 것 외에는 다른 저항의 방법이 없었다라고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해 여성이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큼은. 이게 작정하고 깨문 게 아니라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키스 피해자가 혀 절단 가해자가 돼버린다면 이런 혀 절단 사례가 종종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이 된 혀 절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 정도
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 건은 5건 정도이고요. 이 중에서 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 사건은 2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유형의 사건이 좀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가장 오래전에 보도된 거는 무려 62년 전에 보도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에 이제 서울 영등포에 있는 버스 회사에 다니는 38살의 버스 기사가 취업을 미끼로 해서 18살짜리 이렇게 버스 안내양이 있었죠.만 해도. 예, 그 안내양을 유인해 와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이제 혀를 절단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독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도둑이 들었다. 근데 그 사람을 제압하는데 뭐가 좀 이렇게 되면 또 정당방위가 안 되고. 과잉방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훔쳐가게 놔둬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2014년도 사건인데요. 네. 도둑이 이제 가택 침입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빨래 너리를 가지고 아마 도둑을 이제 때렸는데 그때 의식을 잃었다가 나중에 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 되고 과잉방어로 결국은 이제 집주인이 처벌을 받았던 그런 이제 맞아요. 적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틀림이 없고요. 이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그 피약대 여성들. 평생 동안 때리던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우리나라에는 단 한 건도 정당방위 인정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들의 이제 그 피해자들의 뭐 여러 가지 입장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정당방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겠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때리려고 하면 도망을 갈 수 있었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때리려고 해서 내가 때리는데 거기서 끝나고 뒤돌아서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도둑 사건이 딱 그랬거든요. 도둑이 이미 쓰러졌는데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당방위가 안 봐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벽에 밀치고 키스를 시도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현실이든 드라마든 상대가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겁니다.